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기업이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한 개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금리 인하를 곁들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52곳이 영업 활동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한번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알만한 기업들 많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하나솔루션,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 현대케미칼. 아예 영업 손실을 본 곳이 29곳이나 되고 이자 보상 배율이 0 이상 1 미만인 곳이 23곳이라고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 이게 뭘 뜻하냐면요. 기업이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잖아요. 이 벌은 돈,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못 찍는다. 이런 기업이 23곳이나 된다. 이곳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마트,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 쟁쟁하게 다 들어가 있죠. 보시다시피 대기업입니다. 아주 큰 기업들인데,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CEO 스코어란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국내 500대 대기업 중에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분석을 했대요. 총 27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그러니까 이자도 찍지 못하는 기업이 52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손실 29개, 1 미만이 23개 기업이 분석이 됐고 27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52곳이라고 하면은 그 비율이 거의 20%에 육박을 합니다. 와, 진짜 큰 거예요, 이거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입니다, 지금 대기업. 특히 석유 화학 업종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케미칼, 또 밑에 보면은 케미칼, 이수화학 엄청 많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이 대규모 나프타 분해 시설 증설을 해가지고 단가를 엄청나게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유화학 업종들이 버티기가 힘든 거죠. 팔아봤자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많은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뉴스에 크게 빵빵 터지게 나온 게 바로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가 15년 만에 뭐 쭉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롯데월드 타워 담보로 내놓은 까닭. 서울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또한 롯데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이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놓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데요. 그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역시 케미칼 화학 쪽이에요. 3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는 아직 4분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99.999% 확률로 올해도 손실이 날 것 같다. 적자가 날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합쳐서 1조 1,100억 적자가 났고요. 올해는 3분기까지 6,600억 적자가 났습니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이거 역시 중국 때문에 이렇게 여파를 두드러 맞고 있는 거고 22년도 이후에 지금 적자가 계속 커졌잖아요.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 해외 생산 설비 신설 막 하고 돈 엄청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돈을 끌어다 썼으니 이자가 발생을 할 거고 올해에만 3분기까지 지출한 이자 비용이 3,2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물건은 팔아봤자 손실이 나는데 이자는 3분기까지 3,200억이 나왔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 신용 보강을 위해서 롯데타워 담보로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롯데타워를 담보로 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롯데 입장에서는 문제 전혀 없다. 회사 내부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움직인 거지. 우리가 롯데타워를 정리할 생각도 없고 단순히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회사 사정이 좋으면 애초에 담보 물건 자체를 내놓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면서 어찌 됐건 롯데가 그룹 내 인사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CEO들 대폭 물갈이를 했어요. 뭐 전체 36%의 CEO를 물갈이를 했고 특히 화학군에 있는 CEO는 거의 대부분 다 바꿨습니다.
임직원도 작년 말 대비해서 13% 축소를 해버렸고요.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윗대가리를 다 물갈이를 해버린 거예요. 니들 일 똑바로 못하면은 밥줄 끊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이렇게 혁신만 단행을 했냐, 인사만 단행을 했냐, 그게 아니고 젊은 피도 발탁을 했다.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누구냐? 신유열 전무다.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신동빈 회장, 롯데 회장의 장남입니다. 오호라, 장남은 승진을 했구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신유열 전무입니다.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는 이분이 롯데 회장님이시고요. 자, 여기서 약간 외적인 이야기 하나 제가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롯데의 후계자 신유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나머지 임직원들 밥줄 끊겨가지고 다 잘려 나가는 판국에 홀로 승진을 했습니다. 역시 백이 좋아요. 아버지가 회장이야. 아, 뭔 드라마야, 드라마. 하지만 신유열 전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은 신유열이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시게미츠 사토시입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 없습니다. 신유열은 어떻게 뭐 집에서나 부르는 이름인지 어쩐지 몰라도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말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왜냐? 한국에서 장사해 먹어야죠. 롯데 물려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적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약간은 빡치는 게 있어요, 하나. 왜 그러면 아직까지 일본 국적을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야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하냐? 24년 3월 30일 올해죠. 이 이후로는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갑니다. 이 사람은 86년생으로서 만 38세가 넘어가면 군대를 안 가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건 아니다고 봐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열애 없이 경험해야 되는 군대라는 그 문화를 갔다 와야죠.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죠. 이게 뭡니까? 예? 아, 전 이거는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싫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빨대 꽂고 있는 느낌이 드는 회사가 롯데입니다. 롯데. 예. 뭐 외적인 아무튼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관리에 들어간 거죠. 경기부터 살린다. 예상 깨고 기준금리 인하했죠. 여기서 경기부터 살린다라는 의미가 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 국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소득,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업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 대기업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기에 지금 한국은행이 욕을 먹고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한 건데요. 수출 실적 악화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많은 대기업이 경영 악화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너무 엄청나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그 부담을 줄여줘가지고 재무지표를 일단은 뭐 가짜가 됐건 뭐가 됐건 끌어올려 줘야겠다. 그렇기에 금리 인하 단행을 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도 조금은 뭔가 부담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그 부담을 줄여줄 의사는 없다. 기준금리는 낮추고 은행 가상금리는 올려버린다. 우리 냉정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게요. 한국은행이 압박을 하면 은행이 가상금리를 지금처럼 교묘하게 올릴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 낮춘 만큼 가상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고요. 한국은행이 저는 뒤에서 허락을 해주든 오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못 받게 해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해라. 전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최강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는 추가를 해서 일단 국민들 가계 부채 증가는 눌러버린다.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일단은 기업은 살려야겠다. 이렇게 저는 한국은행이 방향을 잡았다 생각을 하고요. 국내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죠. 미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규제 엄청나게 하고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증액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환율 방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지금 기업도 죽게 생겼고요. 국민도 죽게 생겼고요. 환율은 막 치솟습니다. 대한민국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지금 겪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기업에게 돈을 풀고 국민들은 쪼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중에 풀리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진 않을 거다. 왜? 이자 부담. 은행으로만 다시 돈이 흘러갈 거고 그 은행은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풀지 않을 것이니까. 자, 이런 정말 눈물의 똥꼬쇼를 다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가장 앞장서서 관리를 해야 될 주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예. 아니 정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 정부는 뭘 하고 있냐? 들여다봤어요. 자,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빌려줬대요. 잠깐만.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좀 많네요. 1억 달러나 돈을 팡팡 빌려줄 정도면 돈이 많아. 걱정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최후의 순간에는 뭐 돈을 정부에서 풀려나? 그래 정부 하고 봤더니 나라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이 없는데 1억 달러나 빌려주고 있고 서민들 호주머니까지 털겠다는 건데 아니 집에서 우리 애들 저금통까지 지금 찢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는 그런 형편인데 아니 옆집 돈 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손을 놔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국민들이 죽든가 말든가 기업이 죽든가 말든가 정부는 신경 안 쓴다. 단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는 손을 놔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기업을 살리거나 국민에게 쓸 돈은 없어요. 관리할 생각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빌려줄 돈은 있어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예전에 우리 IMF 때 실제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아직 단단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죠. 아니 그때랑 너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민연금하고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눈치 보면서 살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있는 게 중앙은행이고 국민들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부동산 시장에 땅 투기에 역대급 가계부채를 찍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고 있죠. 국민들 역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종합이 안 돼요.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정부, 중앙은행, 국민들, 기업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무것도 제가 제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어떠한 해결법이 있을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건지 답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